안녕하세요. 김유하의 행복소통입니다. 전남 여수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수려한 바다가 떠오르시죠? 낮에는 파란 바다로, 그리고 밤에는 화려한 야경으로 낭만을 불러오는 여수 밤바다. 바로 이런 바다를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행복소통의 주인공이신데요.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박근호 대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지신데요. 네. 이렇게 입고 활동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평소에 활동하는 활동복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바다는 정말 익숙하실 텐데 네. 어떻게 오늘 카메라 앞은 좀 괜찮으세요? 좀 어색합니다. 네, 평소에 재미난 얘기 네. 그리고 평소에 느끼셨던 얘기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 단체는 바다에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 실종자가 발생하면 해경이 네. 협조 요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실종자를 그 수색하고 또 네. 바닷속 수중 침전물이나 이런 부분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고 또한 멸종 위기종 이런 걸 보호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좀 공부를 해봤더니 네. 바다 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바다를 업으로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실은 그거 아니죠? 예, 직장은 따로 있고 네. 사실 직장 다닐 때 외에는 거의 바다에 삽니다. 그냥 바다를 네. 다니면서 조사 활동도 하고 또 어디가 뭐 쓰레기가 있나 이런 부분을 계속 너무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바다의 전문가나 직장을 다니는 줄 알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별명으로 붙여져서 바다 지킴이라는 그런 또 호칭으로 네. 많이 일컫더라고요. 네, 요즘 바다 지킴이로서 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요즘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다 쓰레기입니다. 바다 쓰레기가 또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는 요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1년 내내 해양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잠수하셔서 바닷속에 있는 그 침전 쓰레기도 지금 건져 올리시는 거죠? 물에 들어가다 보면 바닷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 해안가나 또 연안 이런 뭐 양식장 밑에 가면 쓰레기가 많아서 치우고 나서 없을 줄 알고 다시 가보면 또 막 있고 계속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직접적으로 바닷속이라는 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잠수부라는 이런 또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거 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수고는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네. 새해 첫날부터 하거든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아예 그 바다 위에서 저희들이 네. 현수막 펼치면서 그 첫날 그렇게 하면서 1년 내내 하자는 이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바다에서 하시는 거는 의미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네, 그런 것도 그거를 있죠. 지금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바다를 자,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서 네.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보는 관광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 이런 테크아웃 이런 제품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결국은 흘려나가는 게 바다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 해양 쓰레기가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해양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발생된 그런 양을 따지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힘들지만은 해안가 쓰레기 청소하고 나서 되돌아오면 다시 가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이동을 하듯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네. 쓰레기 종류가. 예. 네.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치워도 네. 양이 더 늘어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양 쓰레기가 좀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접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가장 심각한 게 요즘 미세먼지 대기 중에 네. 그 해서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재난이다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발표하는데 바다에서는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파도에 부딪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그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 해양 생물이나 결국은 또 그걸 사람이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새나 이런 그 바다의 생물들 고래류가 먹고 그 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먹다 보면은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먹이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 결국은 그 해양 생물을 죽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새들도 죽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고래류 이렇게 네. 그 TV 뉴스 보면 배 안에가 온통 플라스틱 네, 쓰레기, 플라스틱, 예. 뭐 이런 로프나 이런 것도 있고 네. 바다에서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물고기로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반짝반짝하거나 네. 비닐 같은 게. 네. 또 그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그 해파리인 줄 알고 먹어서 네. 결국은 또 바다 거북이 죽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네. 발견되더라고요. 생태계가 이제 그 위험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결국 그런 생선들을 우리가 또 먹게 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결국 사람한테 오는 인간에게 거예요. 예. 그렇죠. 오염은 우리가 네. 시키지만은. 자, 어떻게 이런 해양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그 정부에서 장바구니 사용하자 또 마트에서는 비닐로 그 공급 안 한다 네. 이런 건 사실 극히 일부적인 거거든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회용품 이런 걸 과감하게 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부터서 쓰지 않는다. 머그컵이나 템플러에 좀 사용하자고 이런 그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법안을 좀 강하게 규제해서 일회용품 생산하지 않고 쓰지 않게 일단 배출이 안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 바다로 흐르거나 그 이런 모든 생활이 편리하지만은 결국은 그 환경 재앙으로 인간한테 오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카페에 있지만 이런 데서 일회용 그렇죠. 컵 같은 거 네. 사용하지 않는 네.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그 바다하고 인연이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바다를 사랑하게 되셨는지. 바다는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고향이? 네, 고향이 바다 쪽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바다 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네, 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쪽 여수의 조그만 섬인데 워로도라는 네.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로도에 안 사시는 지금은 거죠? 이제 직장 때문에 여수에 살지만은 네. 아직도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갑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오로도에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사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여기서 또 섬이 작다 보니까 중학교는 네. 또 큰 섬으로 갔고 고등학교 나오면서 육지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육지 생활한 거죠. 뭐 다들 유학 와가지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 아, 성공했다고? 예, 어렸을 적, 네.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사셨으니까 오로도에 대한 추억, 또 뭐 섬에 관한 추억, 뭐 예,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어릴 적 부모님들이 작은 배 타고 네. 그 항상 고기 잡으러 다녔습니다. 저도 항상 따라다녔고 네. 방학 되면 놀아야 되는데 그 네. 불량직이나 그 고기 잡는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실 어릴 때는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하면 굉장히 멋있는 추억이에요. 보면 바다 위에서 해질 때 석양이 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럴 때 기억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멋있을 때, 가장 낭만 있을 때였구나 그런 네.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그때는 사실 어렸을 때는 뭐 쓰레기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고. 그때는 사실 쓰레기도 없었죠. 네. 그 네. 어렸을 때 이런 일회용품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바다가 깨끗했다는 그런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냥 아름다운 바다 그렇죠. 이런 네. 추억일 텐데 네. 지금은 바다 바라보면 좀 걱정되고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한숨이 한번 다녀보면 나오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네. 많은지 네. 온통 쓰레기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가 비관론자인 건지 몰라도 좀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릴 적에 그런 낭만이나 이런 추억이 이제 오염된 바다라는 이런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바다를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다를 사랑하고 또 바다에 대한 멋진 추억이 있으신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네. 우리 여수에 이쪽에서 가장 큰 해양 사고가 났습니다. 1995년 7월 23일 날 시프린소 기름 유출 사고가 네. 나서 예. 우리 여수 남해안권은 물론이고 광해안, 일본까지 전역으로 퍼졌던 사실 저도 그때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섬에 가서 그런 재앙은 처음 봤거든요. 네. 온통 그 원유가 뒤덮여 있던 예. 그 양식장, 네. 또 바위에 까맣게 있었던 그 거기에 물새들이나 이런 게 죽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치유하는데 엄청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기름을 해야 될지 유화제만 뿌렸지 유화제 뿌리면 그게 오히려 더 오염이 시키는 이런 게 있어 야 바다가 이렇게까지 오염이 될 수 있구나 엄청 놀랬죠. 네. 그래서 그런지 상갱이 그 보호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상갱이라는 게 네. 사실 바다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상갱이라는 걸 전체 자체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네. 가까운 바다에 사는 분들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알려주면 또 쉽게 보는데 그래서 상갱이를 저는 이제 알리는 데 많이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예, 예. 사실 이 살갱이가 그 멸종 위기종이에요. 네, 국제적 멸종 예. 위기종에서 네.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 상당히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께서는 이 상갱이를 만나게 되면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어민들하고 상갱이의 관계는 그래 네.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아, 네. 상갱이가 뭐 고기를 잡아주거나 고기를 뭐 어민들 입장에서 쫓거나 이럴 때 안 와보니까 네. 멸종 위기종이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보호종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사실 좀 상처가 나거나 죽어 있는 사체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개체수를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경에 신고를 하면 이 고의로 잡지 않았나 이런 또 오해를 받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발견이 됐나 그리고 보호종이다 보니까 유통이나 판매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조업하다가 해경에 신고하면 와서 줘서 꾸며야 되고 아, 시간과 네. 돈을 많이 낭비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된다면은 이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나 사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권체만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시간 들여서 이제 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네, 그렇죠. 신고도 해야 되고 네. 또 와서 뭐 조서 꾸미면 또 그것도 저도 해야 되고. 꾸미면 마치 그냥 범죄자 됐냐 네. 어떻게 발견했냐 좀 그런 쪽으로 취지가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사체 발견해서 몇 번 신고를 했는데 네. 좀 까다롭더라고요. 아, 그 예. 하는 과정들이. 네, 좀 개선이 돼야 될 예, 필요가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바다 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봉사단체도 꾸리고 계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가사리 축제 같은 것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봉사단체들과 네.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불가사리 축제 그러니까 뭐 또 재미난 거 하시나 이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건 아니죠.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무슨 예. 불가사리가 축제가 되냐 이렇게 네. 하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불가사리 축제라는 거는 사실 네. 바다의 해적이거든요, 불가사리가. 네, 네. 바다 생태계를,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의 그냥 멸종을 해요. 해조류나 거기에는 어패류 같은 걸 멸종을 하는데 네. 저희들이 한 정도는 잡다 보니까 불가사리 가지고 뭘 좀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잡아 올린 불가사리는 네. 이제 별 불가사리나 아모르 불가사리가 많은데 네. 상당히 화려합니다. 빛도 막 반짝반짝하고 네. 그래서 올려서 그걸 좀 올려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만들고 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사리 축제를 지금 올해까지 4회가 됐는데 매년 그 주제가 있습니다. 네. 주제가 올해도 있어서. 하셨어요. 예, 올해도 지금 4월 14일 날 네. 오동도에서 했는데 올해 주제를 이제 불가사리 가지고 대형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경이를 보호하자 해서 대형 그 오동도 분수 앞에서 글씨를 만들고 상경이 로고를 만들고 네. 상경이가 사라진다 보호합시다 네, 예. 이런 대형 글씨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좀 볼 수 있게끔. 근데 불가사리 축제라는 게 또 페이스북에 계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검색하면 예.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거, 불가사리가 왜 바닷속에서 치명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좀 먹이 활동하는 건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다 정화 활동, 또 상갱이 보호 활동도 하시고 불가사리 퇴치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그 보람이 그만큼 크시니까 네.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봉사자들 많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네. 미리 또 행사하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공지를 해서 하면 뭐 멀리서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네. 봉사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자, 바다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바다에서 뭐 침묵하고 놀자 이런 게 아니고 네. 바다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쓰레기도 그렇고 바닷속에 불가사리 또 멸종 위기종은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바다가 이렇게 위기다.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동참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때가 있으셨나요? 보면은 저희들이 행사하면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옵니다. 아, 예. 불가사리나 해양 쓰레기 할 때 보면 와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31일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개 반이 가서 직접 배 타고 와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내가 신었던 신발이 있고 또 먹었던 페트병이 있고 뭐 바다 하면 그냥 어민들이 버린 그런 그 쓰레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 너무해서 막 눈물 흘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버려야 되겠습니다. 꼭 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꼭 동참할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이런 게 하면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어린애들이 사실 어린애들한테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자기가 또 땀 흘려가며 치우면서 그런 거 보면 야 이런 건 자주 해서 많은 동참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보람이 네. 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꽃 심으러 가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네. 예. 육지에 꽃도 또 심는 것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건 왜 하고 계신지. 예. 제가 사실 뭐 봉사를 바다 쪽만 하는지 아는데 네. 꽃도 하고 이런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욕심이 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꽃도 하고 뭐 밥차 봉사도 좀 오전에 다녀왔는데 네. 꽃도 하고 뭐 미미용 봉사가 보조도 해주고 이제 야생화를 심고 있는데 사실 야생화라면 이제 우리나라 들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절초나 숯부쟁이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꽃입니다. 여수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우리들이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꽃도 심고 이렇게 환경을 갖고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여수가 또 기후변화 당사국적 COP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수 타입들이 뭐 기후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바다 쪽에 좀 한번 가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부터 해서 좀 네, 예산도 네. 확보해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기본적인 게 접목이 돼야만이 그런 것도 유치 당위성이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네. 예산 말씀하셨어요. 네, 예산이 참 어려운 문제죠. 요즘에 예. 뭐 클린 수요일 해가지고 공공근로 많이 시내는 막 청소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바닷가에도 어민들이나 마을에 좀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예산 좀 그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쓰레기는 청소하면 계속 청소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바다 쓰레기, 뭐 해안가에 네. 쓰레기 수거하거나 이런데 공공 인력들을 좀 많이 그렇죠. 투입한 예산을 네. 세웠으면 좋겠다. 사실 뭐 요즘 어민들 어렵다 하거든요. 마을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이 드신 분들 좀 와서 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예산도 하고 좀 사실 저희들은 지자체 이런 예산은 전혀 안 받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시면 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펀딩 활동 한다는데 그 얘기는 뭔가요? 저희들이 사실 대원들 회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예. 바다 잠수를 하려면 공기통이나 이런 기본적인 장비 또 배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 경비 마련도 있지만 바다의 환경을 알리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SNS에 다음에 카카오톡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는 100원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양 쓰레기나 상갱이 두 가지로 해서 하는데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참여도도 많고. 네. 지금 상갱이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저희들이 한 40일 정도 있는데 7,600명.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네, 네. 84% 정도가 지금 네. 모금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초등학생들, 어린애들 꼭 지켜주세요. 뭐 바다를 살려주세요. 이런 네. 글들 보면 사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100원의 이런 가치를 정말 소중히 헛되지 않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한 20년 동안 바다 지킴이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바다 쓰레기, 바다 수중 상태, 또 이런 영상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멸종 위기종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경험들은 또 관심 가진 분들한테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제가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좀 바다의 환경을 살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참여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더 뭐 특별한 내가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또 많이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거, 네. 홍보하는 거, 이런 예. 게 바람입니다. 뭐 큰 목표가 없는 게 이게 아마 내 목표죠. 네.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박근호 대장님께서는 바다 지킴으로 홍보부터 시작해서 직접 수거 활동하고 또 불가사리 축제까지 네. 여시면서 아무튼 우리의 바다를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지구를 온전히 지키려고 네, 노력하고 네. 계셔서 제가 쭉 들으면서 일단 저부터도 일회용 컵, 네. 일회용품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남의 정말 탓을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실히 나부터입니다. 듭니다. 나부터. 그렇죠. 예.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은 바다를 정말로 사랑하는 박근호 대장님을 모시고 우리 자연, 지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